전체적으로 점점 압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숲을 잡고 숲을 보는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자, 태국어는 무형성조 때문에 중, 고, 저로 나눠지고 중자음, 저자음은 평성, 고자음은 사성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모음, 받침에 따라서 성조가 어떤 성조가 무형성조가 결정되는데 모음은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눠졌어요. 받침은 생음받침과 사받침도 나눠졌는데 장모음은 쭉 길게 살아가니까 생음으로 처리하고 단모음은 하고 끊기니까 사음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즉 따지고 보면 생음이냐 사음이냐가 두 가지씩 각각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장모음, 하나는 생받침, 하나는 사받침. 네. 자, 그래서 생과 사가 일단은 정확히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어디까지 했죠, 지금? 어디까지? 이것까지는 다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여기서 사음만 다 지워볼게요. 사음만. 사실은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아직 요건 성조 문제. 그쵸?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예요 하고 예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모음 중에서 일부 모음이, 그쵸? 일부 모음이 받침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변형 모음 오늘 마스터 시켜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는 숲을 보고 있으니까 복습 차원이니까 자, 그렇다면 장모음과 생받침이 중, 고, 저와 만나게 되면 논점이 뭐냐라는 거죠. 태생성조대로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 그죠? 태생성조. 자, 중자음이 장모음 만났어요. 그러면 평성이 결정이 되고요. 고자음이 장모음 만났어요. 그러면 사성이 결정이 되겠죠. 저자음이 장모음 만났어요. 그러면 또 평성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다? 장모음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끝났을 때예요. 하지만 받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첫 시간에 그것도. 받침이 있을 때 우리는 뭐만 보자? 받침만 보자라고 해서 이 생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에 해당했을 때 하는 자음이 하나가 왔을 때 우리는 요 태생성조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첫 시간에 했지만 다시 받침을 복습해야죠. 요쯤에서. 왜? 태국어의 받침에는 발음이 리을 발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즉 발음은 우리가 그동안에 암기할 때는 나라 마음이라는 초자음, 즉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자음이 나라 마음이 와야 이렇게 생음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라 마음으로 외웠지만 실질적으로 나라 마음 중에 한 개가 받침으로 딱 왔을 때 리을이 발음이 있는 러르아, 럴링 그리고 러줄라 요런 것들이 받침으로 왔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하자? 니은으로 하자라고 받침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독특한 녀석 니은도 아닌 것이 리을도 아닌 것이 받침으로 오면 니은으로 읽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뭐 했었죠? 여인이 있었잖아요. 즉 요게 받침으로 오면 우리 니은으로 읽자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받침 논점이었어요. 복습입니다. 또 어차피 숲을 그리면서 복습이 바로바로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중에 하나가 받침으로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성조는 몇 성을 결정 먼저 하자. 태생성조대로 하고 그렇다면 모음의 역할은 뭐냐? 발음만 길고 짧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 요게 성조, 무형 성조입니다. 요게. 우리 6가지 이제 확실히 끝난 거예요. 언제? 생음일 때. 생음은 뭐다? 장모음 또는 생받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론을 공식을 딱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쎄 빠지게 열심히 단순 암기했던 것들을 적용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읽기 실력이나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거에 굉장히 도움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자음 중에서 우리 결합자음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결합자음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그 기억 그대로 제가 적어 볼게요. 일단 자, 결합자음은 일단은 진성과 복합자음과 선도자음으로 나눠졌는데 복합자음은 진성과 의사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선도자음은 허남 악선 땀디요 해가지고 허남
그리고 어남여 해가지고 어가 여를 이끌 때 이 두 가지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성조를 마치고 나서 예외 논점까지 한 방에 또 끝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토록 외웠던 건 이 진성복합자음이에요. 진성복합자음은 일단 논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을 하면 뭔지 안 하면 뭔지를 아시고 그때부터 또 거꾸로 가셔도 돼요. 찾아서 그림을. 자, 그 그림이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16개 있었잖아요. 이거 첫 번째 자음자리, 두 번째 자음자리, 그리고 모음이 와야 일단 결합 자음이다라는 조건, 응한 가이라고 했었죠, 우리. 그 조건이라는 뜻, 컨디션. 이 16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자자모가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자모. 자, 왜 자자모가 중요한지 오늘 또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자음자리에 어떤 자음군이 왔었죠? 꺼, 커, 거.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뭐 아직 암기가 확실히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보시면서 하십시오. 꺼, 커, 거.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기역. 그리고 뻐, 퍼, 퍼. 쌍비읍, 쌍비읍. 그리고 피읍결. 그리고 떠 해가지고 이렇게 총 7개가 올 수 있었어요. 앞자리에. 근데 얘네들은 보니까 또 성조도 중자음 평성, 저자음 평성, 고자음 사성, 꺼, 커, 거, 뻐, 퍼, 퍼, 떠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7개가 왔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는 러, 러, 워, 그죠? 러, 러, 워, 요순. 그리고 러, 그리고 러 해가지고 어차피 공통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결합자음이라는 논점이 자자모였는데 뒷자리에 러가 있으면 일단 의심은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해당하면 이제 뭐냐라는 논점 우리가 찾아가야죠. 자, 해당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해당하면 꺼와 러 같은 1번과 2번 자음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어떤 발음이 들어간다? 단모음, 단모음, 으가 들어갑니다. 왜 단모음이 또 중요한지는 우리 성조할 때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단모음 처리를 해가지고 빠르게 그냥 한 글자처럼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으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논점 뭐가 있었죠? 한음절 취급한다. 한음절. 네. 그래서 한 글자 취급하는 겁니다. 한 글자. 그래서 성조도 하나였고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가 되고 분리가 되죠. 성조는 분리가 된다. 그래서 두 성조, 이성조 이상이 되겠죠. 자, 요거까지가 우리 결합자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합자음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결합자음 과제로 으냐, 아냐 요것만 결정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이번 시간 마치면 또 다른 과제가 아마 그 당시의 결합자음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내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모음 복습을 이번엔 교재를 보면서 하면 좋겠죠? 모음 복습이니까. 네, 어차피 모음을 또 장, 단 그리고 이어서 할 거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좀 오래된 어떤 내용을 복습할 때는 판서라든지 좀 압축을 해서 복습을 하는 편이고 가장 최근 복습을 할 때는 눈으로라도 이제 보기 편하니까 교재나 우리가 직전 시간에 봤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머릿속에 좀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음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교재를 볼게요. 세로로 연습하기로 했었어요. 어떻게요? 이, 이야. 그리고 으, 으아. 그리고 세 번째 우, 오, 우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12개를 배웠는데요. 자, 일단은 초반에 이렇게 9개만 우리가 했었고 아를 기준으로 이야, 으아, 우와 해서 이렇게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9 플러스 3 했던 거 있잖아요. 모음에서. 그 모음에서 9 플러스 3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스터를 해버린 거죠. 이 중에서 빈도로 따지면 잘 안 나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거든요. 요거 잘 안 나와요, 요거.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의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에라는 거는 그래도 잘 쓰이지도 않고 의미를 뭐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도 별로 안 나오는구나.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비중을 나머지 그래서 예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문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예문 가지고. 자, 그래서 예문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는 단모음을 또 봐야 되는데
단모음은 제가 따로 암기 숙제를 안 드렸잖아요. 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다리가 있지만 단모음 이는 꼬다리가 없고 그냥 반달 모양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으 같은 경우에는 꼬다리가 두 개 있지만 단모음보다 동그라미로 변했죠. 그리고 우 같은 경우에는 비읍처럼 이렇게 두 개란에 비읍처럼 딱 완벽한 모양인데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똑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단모음은 위에 이, 으, 우 요것만 모양이 조금 다르고 요 밑에 6개 있죠. 6개. 예. 요거.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또 살짝 지우기로 했잖아요. 요거. 왜? 단모음에 이중모음인 야, 으아, 우아 이런 거는 잘 안 쓰이고 실제로 우리 모음의 체계도에서조차 장 9 플러스 3, 단 9 플러스 3에서 여기서 x 쳤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화할 때, 회화할 때 말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6개는 일단은 콩나물 2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모양이 어찌됐건. 그렇죠? 콩나물 2개가 보여. 그때는 받침이 없는 단모음이에요. 빼도 박도 없이. 예, 빼도 박도 안 하고. 그래서 모양을 볼 때 솔직히 장모음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콩나물 모양이.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다 라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나머지는 요것만 주의하면 됐었죠. 또 요 2개 빨간색이 있었던 거 뭐죠? 아 하고 어 였어요. 왜냐면 이 아 하고 어는 장모음일 때 어떤 모양이었으니까 장모음 아 였고요. 장모음 얘는 어 였는데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아직 받침도 오지 않았지만 모양이 달라지는 녀석 2개는 꼭 체크하자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발음 팁 알아두세요. 저번에 이제 교재를 안 읽었으니까 발음 팁을 잠깐 보시면 장모음 중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의 으와 어와 중간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라고 해서 예문을 또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거든요. 네, 요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터라고 하고 싶으면 제일 앞에 있던 요 진한 부분에 있던 터를 쓸 텐데 의미가 그녀 또는 너라고 쓰일 때 요 터통이라고 하는 예외 자음이 쓰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바이안차나 핀셋이라고 해서 태국의 어학원 같은 데 가시면 단어로 이제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자, 제가 또 요번엔 제가 이 터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가지고 한번 또 어떤 식으로 했었나 알려드리면 저번에 왜 기억나실 거예요. 첫 시간인가 자음 모음 했을 때 자 이게 언제냐 날짜는 안 적어놓은 거 2017년 자 어디다 보여야 돼? 여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2017년 6월 2일이거든요. 6월 2일. 근데 이 자음 모음 할 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감티 자이 해가지고 사용하는 단어 즉 태국에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해가지고 파얀차나 핑셋에서 자음 파얀차나 하면 자음이거든요. 특수 자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알아봤던 왜 첫 자리에 진한 부분이 있었죠. 진한 부분 그거를 쓰지 않는 단어들만 하루에 뭐 2개든 3개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외 단어긴 하지만 차용이기도 하고 막 산스크리트와 팔리어기는 하지만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니네가 미리 알아둬라라고 해가지고 학습 초반에 다 알려주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또 이 터 요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쓰기를 또 같이 하시는 분 계시면 쓰기 연습하실 때 터라고 들었을 때 요 터를 적지 마시고 뭘 적자? 터통 요런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녀 또는 너라는 이런 것도 그냥 팁으로 제가 태국의 현지 어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구나 라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야 으아 우와 라고 했던 이중모음은 어디에 장을 좀 길게 발음하자? 첫 소리를 좀 길게 하시면 돼요. 이야 으아 와 여기 아니라 이야 우와 으아 이런 거는 앞에 발음을 조금만 길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발음 팁이니까. 자, 그리고 3번에 이거 있잖아요. 3번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단어 시험으로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 이 지문이 나왔죠. 뭐 교수님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노크를 해야 한다. 이런 거 상식이잖아요. 근데 상식인데 노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태국어로 몰랐던 거죠. 근데 만약에 완벽히 암기가 되고
또는 계속 보시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기억이 나요. 시험 보실 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금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저는 이제 6개월 막 8개월 오래 공부하시면 근데 막상 기출문제 딱 드리잖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지금 다 아세요. 한두 달은. 근데 한 6개월 뒤 8개월 뒤 가서 놓고 하다가 뭐죠 하면은 기억이 안 나.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 복습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쇼핑처럼 아이쇼핑 하세요. 아이쇼핑 할 때 우리 뇌리에 남아 있잖아요. 내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그것처럼 단어도 그냥 보시고 편하게 자주 보세요. 자주. 자, 장모음의 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커 하고 발음하시고 단모음은 커 하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성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장모음 어는 우리 생음이니까 커로 표시가 돼 있는데 단모음 이 녀석은 사음이니까 일단 우리가 모르는 성조가 나온 겁니다. 삼성으로 발음이 되죠. 요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단모음을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습이 좀 길었죠. 따지고 보면 복습이 길었는데 그래도 오늘 배울 예외 모음의 어떤 준비 단계로서는 길게 좀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뇌에 과부하를 걸리게 해드리겠다라고 공언을 해드렸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큰 틀로 아까 받침이 없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받침이 없을 때 모음에 그렇죠? 모음 플러스 받침이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변화가 두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아 하고 어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엄연한 변화죠. 모음의 변화. 자, 그러면 이제 모음에 받침이 있을 때예요. 이때는 변화가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장모음의 변화, 받침이 오는 경우, 그리고 단모음의 받침이 오는 경우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장모음의 받침이 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마칠 때 제가 팁으로 장모음의 몇 가지, 단모음의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세 가지예요. 맞아요. 크게 해요. 큰 틀에서 장모음은 진짜 세 가지 모음밖에 없지만 단모음은 세 가지 틀입니다. 틀. 가지수로 따지면 하나, 둘, 다섯 가지인데 어차피 세 개가 한 그룹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그 크게 세 개로 나눴고요. 이 세 개를 오늘 완벽히 마스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어떤 모음인지. 일단 자, 여기서 우리 장모음에서 이제는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죠? 형광펜. 네, 이 형광펜을 어떻게 칠하시냐면 일단은 장모음이랑 단모음이랑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장모음은 다른 형광펜, 또 단모음은 다른 색 형광펜으로 준비하시. 장모음은 이렇게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치시고 물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하시고 중간에 그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자유겠죠. 그리고 어딜 친다? 우와 이렇게 치세요. 네. 그러면 장모음의 세 개 있는 변화 있는 그 세 개 모음은 이렇게 우와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머릿속에 우와는 모음에 받침이 오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단모음도 체크는 해야죠. 체크 표시 먼저 할게요. 큰 틀에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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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 이렇게 해주세요. 오하고 밑에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로 또 이제 그시면 이렇게 그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안 그셔도 돼요.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요 있죠. 요거는 중간에 분리 안 하셔도 돼요. 분리하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에하고 어하고 다른 색으로 또 표시하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아까 우리 단모음에 세 가지 변화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섯 가지잖아요. 그렇죠? 총 박스는 다섯 가지예요. 하지만 요거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놈들 얘네들 얘네들이 한 세트거든요. 즉 하고 하고 요거 있죠. 요거였죠. 요거는 하나에 그냥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독수리 머리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마이따 있고 요런 부호가 일단 올라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세트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 개입니다. 세 개. 어떻게 세 개다? 오 하나,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건 그렇고 장모음부터 그러면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12개 중에 3개가 예외가 있으니까 나머지 9개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장모음 12개 모양 그대로 9개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배웠던 자음들 넣어주면 그게 받침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그냥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 먼저 예문 볼게요. 우리 예외는 좀 어려우니까 나머지 변화가 없는 것들은 쉽겠죠. 그쵸? 쉽겠죠? 자, 예문을 먼저 같이 보실게요. 우리 아이고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는 잘 돼 있으실 건데 제 PDF에는 찌니 하고 이 모음이 있거든요. 예, 이거 아마 여러분들 교재는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찐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뭐가 된다? 우리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받침 없을 때 찌 하고 읽었잖아요. 근데 예외가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냥 자음만 모아가 딱 하나 오면 니음만 붙여가지고 찐하고 니음 받침으로만 발음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성조도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예문에다가 유형성조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무형성조에서 니은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태생성조 가니까 중자음이네요. 초자음이 중자음 쩌니까 중자음은 태생성조가 우리 평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태생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모음은 성조의 영향을 전혀 안 미치죠. 발음만 길게 찐 하시면 된다는 거였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 또 보실게요. 게임 할 때 우리 이렇게 게임하고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영어 차용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표시 여기는 이 꼬리 표시가 있어서 읽지 마라 라는 표시인데 이거 표시 있으면 우리 100% 거의 100% 차용어라고 했었어요. 주로 영어나 발리 산스크리트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발음은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럼 받침이 미음이네요. 미음. 깨라고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 그동안. 미음이 왔으니까 깨미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장모음이고 미음이니까 또 받침만 보면 되니까 나라 마음이니까 또 평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조는 여기 파란색 발음 기호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태국어만 보고 결정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대행도 마찬가지죠. 네에다가 이응이 있는 겁니다. 태국어의 받침 중에 이응 받침은 딱 하나였어요. 받침은 요거 하나였잖아요. 요거 받침. 그렇죠? 그래서 땡 하시면 요런 빨갛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야 모음에서 받침이 니은이 왔죠. 그러면 리야에다가 니은 받침이 온 겁니다. 이중 모음 리야에다가 니은이 와서 리야 적으시고 니은이 받침 왔으니까 밑에 넣어 주시면 되죠. 얘는 그죠? 리야 나고 평성입니다. 왜 또 니은이니까 스타트는 러니까 우리 평성인 걸 알 수 있죠. 자, 동사죠. 동사 중요합니다. 리안 같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리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단어들은 예문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쓰셔야 돼요. 예문으로. 자, 할아버지가 우리 뭐였죠? 할아버지가 공부한다 라는 문장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예문은 안 만들고 있어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모음의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막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SVO에 맞춰서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음을 다 마치고 나서도 어떤 문장을 보셔도 추정이 됩니다. 아, 이거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자, 리안 하면 공부하다였어요. 이 뒤에다가 과목을 넣으면은 이제 그거를 공부하다가 되겠죠. 네. 나중에 태국어를 공부하다. 라고 같이 예문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예문이 예외가 아닌 모음의 또 오른쪽 예문 보세요. 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좋은 단어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 제가 넌을 좋아하거든요. 예. 넌 하면은 자다란 뜻이 있습니다. 니은, 장모음, 니은. 이렇게 되니까 넌이 되는 거죠. 예, 평성이겠죠. 예, 그렇죠. 저자음은 태생성조가 평성이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 달, 저번 달, 뭐 다음 달 할 때 그 월이란 뜻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이 씁니까? 얘도 느아에다가 니은 받침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느아에다 니은 받침이니까 느안이 되겠죠. 평성이죠. 월 또는 우리 뭐 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앞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예를 들어 우리 3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한글 발음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길게 사성으로 쌈 하시면 되거든요. 쌈 여기 3이에요. 그러면 3달 또는 3개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쌈드안 하면 됩니다. 성조에 맞게.
근데 여러분 책에는 아마 여러분 교재는 난이 돼 있죠, 그죠? 난. 제가 넌으로 설명드렸는데 난 하시면 요 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난 하시면 됩니다. 네. 어도 예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넌 쓰셔도 돼요. 이 오른쪽에 있죠? 예외가 아니에요. 네. 자, 난 하시면 요거는 오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리안에 대해서 오래다라는 건 수식사니까 리안 난으로 끝났어 문장이. 그러면 공부를 했는데 오래 했다는 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외가 아닌 예문을 지금 계속 보고 있다가 장문을 또 뜻하지 않게 했는데요. 자, 우 갈게요. 그럼 우 예외 없는 단어죠. 자, 우 읽어보시면 예문 읽어보시면 쿤으로 돼 있죠. 키읔에다가 장문 우 넣어주고 니은 써주니까 이것도 당연히 저자음의 평성이니까 쿤으로 가되 얘는 우 있잖아요. 우는 예문을 보는 순간 단모음 우하고 또 비교해야 돼요. 바로 단모음 우 보실게요. 단모음 우 단모음 우지만 받침은 니은으로 왔어요. 지금 니은도 우리가 알고 있던 너누가 온 게 아니라 너넨이 왔잖아요. 이것도 차용을 한 거예요. 당신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런 거를 받침에 특수 받침해 가지고 또아싸껏 피셋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음의 피셋 특별한 자음 해가지고 요거 있었죠. 요런 거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군츠 알아이 뭐 군처 말아이 할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모음이니까 당신이라고 쓰고 싶으면 짧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군 하고 성조는 안 바뀌죠. 왜? 니은이니까 생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음의 역할은 뭐다? 짧게만 하는 겁니다. 가다못해 그렇게 짧냐 기냐도 이렇게 의미 차이가 생긴다는 거. 왜? 길게 군 하면은 뭐니까? 수학에서 곱하다요. 곱하기. 됐죠? 그래서 요거 우리 의미 차원에서 길고 짧은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가 들어가는 예문 보실게요. 로였죠. 이거 로. 근데 받침으로 이응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리을에다가 로에다가 이응. 평성이겠죠. 스타트는 저자음, 받침이 이응이니까 나라마 음이니까 평성이 되고요. 롱 하면은 요것도 시험으로 따지면 엄청 빈출입니다. 왜?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엄청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롱하고 이렇게 파야반 하면은 자, 이것도 읽기 얼마나 좋아요. 자자모잖아요. 지금 자자모 파야반 할 때 피읍하고 y하고 장모음 아가 있어요. 피읍하고 y하고 장모음 아가 있네요. 자자모네요. 16개 꺼, 퍼, 뻐 뭐 이런 계열이 아니니까 아를 넣어줬잖아요. 제가 아를 이렇게 파이아반 하고 있잖아요. 반도 니은 받침이에요. 왜요? 리을이잖아요. 지금. 근데 발음이 리을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자? 니은으로 읽자. 받침이 니은이잖아요. 어유 잘했네. 태국어 적기 잘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우리 듣기 평가를 하는데 롱파야반 이게 나와. 롱파야반을 적을 때 태국어로 적는다고 가정하면 이런 거 적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저도 숙제 그 과제할 때 받아쓰기 할 때 태국에서 엄청 틀렸어요. 엄청 틀렸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쓰기는. 쓰기는 나중에 하시고 보고 나서 읽을 줄 아시면 돼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공부하다 뭐였죠? 공부하다? 리안이었죠. 자, 롱리안 하면 뭘까요? 그러면 롱리안 공부하는 큰 장소니까 학교가 됩니다. 학교. 학교가 되고요. 자, 우리 자동차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동차는 롯이거든요. 야, 요것도 걸렸어. 요것도 걸렸어요, 지금. 저한테 딱 걸렸어요. 왜? 이따 단모음에 예외할 때 지금 할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아까 숫자 6이라는 혹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롯 요거 쓸 겁니다. 요거 두 개 단어. 일단은 자동차는 롯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롱롯 하면 뭘까요? 롱롯 차를 세워두는 또는 차가 있는 큰 장소 뭐다? 차고입니다. 차고. 이건 차고예요. 차고. 차고. 주차장이 아닙니다. 차고예요. 차를 보관하는 곳. 그리고 롱리아는 학교였어요. 롱파야반 하면 병원이었죠. 자, 우리 호텔도 있잖아요. 호텔 예약하시잖아요, 여러분. 호텔은 우리 쉬다라는 뜻이 있는 램이 있어요. 또 숙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회화에서는 안 쓰이고 롱램 하면은 붙여서 호텔로 많이 써요. 대신에 램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롱램 하면은 이거 호텔입니다. 호텔. 그렇죠? 그럼 우리 음식이 또 있었어요. 음식 아한
아한 할 때도 리을 받침이 왔네요. 하지만 발음은 뭐다? 니은이다. 그쵸? 아한. 요 성조 표기를 제가 안 해드리는데 이렇게 리안롯. 네. 성조는 아직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만 드세요. 저거만. 네. 저거 드시고 나중에 오면 성조 연습도 되겠죠. 자, 아한 음식이니까 이거 허입이고 네. 음식인데 음식이 있는 큰 곳. 요거 식당도 아니고 매점도 아니고 매점 정도는 되겠다. 우리 왜 롱은 좀 큰 장소니까 만약에 롱아한 하면은 구내식당 또는 뭐 캔틴이라고 하는 기숙사에 있는 그 매점 같은 거 있죠. 큰 매점. 그런 데를 의미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란, 롱, 헝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탄 이런 게 들어가도 그거를 구분할 때 우리가 규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를. 즉, 이 롱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정도로 단어는 마치고요. 자, 그리고 쩡이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또 있어요. 요 단어도 중요해요. 왜냐면 호텔 같은 거 예약할 때 무조건 또는 영화표, 뭐 연극표, 티켓 예약할 때 다 요거 써야 됩니다. 평성으로 쩡 하셔야 예약하다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자, 동사들은 특별히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가 아까 동사만 나열해도 문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사를 그렇게 평소에 좀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장모음 우리 12개 중에서 9개 예문 다 알아봤죠? 그럼 따로 떼어야죠, 이제. 따로 떼어야죠, 3개를. 뭐가 있었죠? 예외? 예외? 장모음의 예외.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있었죠? 으라는 받침이 없을 때. 이거는 검은색으로 적어야겠다. 으라고 하는 받침이 없을 때랑 또 어라는 한글에 모음이 없는 발음 모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뭐였었어요? 우와 모음이 있었죠. 이게 뭐다? 여기까지가 지금 받침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게 외웠던. 근데 여기에 각각 뭐가 오면 받침이 오면 받침은 네모로 표기하겠습니다. 받침이 오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 자, 여기서 예오가 아니라 모음의 변화. 네, 모음의 변화. 하고 받침 있을 때가 되겠죠. 이 케이스는. 자, 이렇게 받침에 뭐가 와도 좋아요. 일단은 뭐가 와도 좋습니다. 받침에. 그때 어떻게 변하냐면 먼저 보실게요. 발음 기호 여러분 안 적어드려도 되죠. 이렇게. 예, 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받침이 오면 이렇게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어가 이렇게 사라져. 그럼 남는 건 뭐다? 결론은 남는 거는 뭐다? 남는 걸 핑크로 해야겠다. 이렇게 남습니다. 예문을 밑에다가 하나씩 적어드리면 거기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 보지 마시고 네, 적용을 바로 해봅시다. 그러면 적용을 자, 요거 해볼까요? 우리 요즘에 태국은 또 이런 사건이 옛날에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뻐 있죠? 장모 중자음에 뻐가 있고 검색으로 뻐가 있고 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건 아직 받침이 안 왔죠?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죠? 뿌 뿌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니은이 왔어. 니은이 너누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 뿌에다가 기존의 뿌에다가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예외가 아니라면. 그쵸?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가 어떻게 되니까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남는다? 결론은 이렇게 뿌이 되는 거. 발음은 변화가 있을까요? 발음은 절대 안 변하죠. 모양이 변화하는 거예요. 모양이. 모음의 모양의 변화, 모양 변화. 예, 모양 변화입니다. 발음 변화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뻔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 위에 우리가 뭔가 짝대기를 봤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럴 때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왼쪽에 요게 하나 있는 이상 오른쪽에 여기 올 수밖에 없죠. 왜? 이중모음 기억나세요? 으아 있었잖아요. 요거 예외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렇게 옵니다. 니은이 만약 온다면 뭐가 생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뿌하면 이것도 뜻도 있거든요. 예, 나중에 알려드리고 얼룩지다는 뜻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없어. 짝대기 2개인데 왼쪽에 콩나물 하나가 없어. 그럼 100% 뭐다? 발음이라는 거예요. 100% 예외 없이. 적어도 아도 으로 스타트는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뭐든지 콩나물이 있건 없건 다만 있으면 아로 양쪽에 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모음이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양쪽에 이제 왼쪽에 어가 없어. 애가 없어. 그러면 하고 뒤에 발음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당 자음을. 다만
그때 뭐가 오면 어가 있으면 아 받침이 없구나. 그냥 으로 끝. 됐나요? 우리 거꾸로 한번 또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순서대로라면 으라는 모음에 받침이 오면 요게 사라진다라는 개념으로 봤지만 어떤 통으로 이런 게 보였을 때 어가 있으면 그냥 으고 나머지는 다 받침이다. 이해되셨나요? A 아니면 B다. B면 A다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으 모음이 무조건 위에 꼬다리가 두 개 있는 여기 있으면 발음이 뭐다? 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됐죠? 자, 그래서 예외에 속하죠. 사라지니까 일단 사라지니까 모양이. 그래서 예외로 잡아봤고 잡혀 있고요. 태국어 문법상으로도. 자, 밑에 어하고 우어는 조금 떼어가지고 구분하기 쉽게 다시 적어볼게요. 자, 어하고 우어가 있는데 저는 뭐부터 할 거다? 우어부터 할 거예요. 왜? 어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케이스가. 네, 그래서 조금 더 칸을 띄고 이렇게 하고 우어 먼저 할게요. 우어. 자, 발음은 우어였는데 발음은 안 적을게요. 우어도 만약에 받침이 이렇게 뭔가 와요. 플러스 안 적고 그냥 네모 칠게요. 네모.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하지만 뭐다? 얘도 콩나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모양이 돼요? 그냥 자음 하나 모양이 돼요. 왜? 요때는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W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자음이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위치로 따지거나 뭐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 자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기존에 혼자 독학하셨을 때 해당 교재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거의 99%입니다. 자음이 있으면 자음이 있으면 어떻게 읽어라? 아와 오가 생략된 걸로 읽자 간주한다 라고 돼 있는 교재가 진짜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따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요거 먼저 설명 드릴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거 요렇게 끝났어. 이거는 엄연히 이중 모음에 우와 모음 한 음절이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쌍시옷 적고 우와 붙이시면 됩니다. 또는 우워 쓰셔도 돼요. 하지만 성조는 장모음이니까 고자음이니까 수와 하고 읽으셔야죠. 수와. 근데 받침이 뭐가 와도 좋아요. 이때는 뭐가 와도 좋습니다. Y가 왔어요. 이거 받침에서 우리 워가 받침으로 끝나면 무조건 우고 여가 받침으로 끝나면 무조건 뭐다? 이라고 읽자고 했잖아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아까 저은데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와이 하셔야 예쁘다죠. 근데 여러분 예쁘다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예문 보세요. 거기 콩나물이 있나요? 위에 아가? 위에 콩나물이 없잖아요. 사라진다. 자, 일단 팁을 드릴게요. 자가 있죠. 네, 자가 있는데 가운데 자음 자리에 뭐가 있으면 예외 없이 자꾸 얄짤 없이라고 하는데 1도 예외 없이 뭐다? 무조건 우어예요. 이걸 아는 순간 연습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왜? 자음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미음하고 이가 있어. 끝났네. 뭐예요? 무어이죠. 받침도 우리 이니까 나라마음이니까 생음이에요. 저자음 생음 태생대로. 자, 우리 무에타이 여러분 많이 아시죠? 무에타이. 그 무에타이의 무어이타이거 원래 무의 이름이 무어이거든요. 무어이타이예요. 여기 권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권투. 무어이 얼마나 잘 읽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발음만 해볼게요. 제가 키읔은 요거 비읍으로 쓰니까 요거 읽어보실까요? 발음만 키읔이니까 키읔에다가 디귿 쿠왓 얘는 일성이거든요. 일단은 쿠왓 하면 병이잖아요. 한 병 두 병 할 때 비아 창성 쿠왓 비아 리오 3쿠왓 비아 맥주 창 맥주 3병 2병 할 때 그때 수량사로 쿠왓 씁니다. 네, 이런 거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이 별로 안 나서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자자는 일단은 워가 있을 때는 우어라고 무조건 읽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중 교재에는 아하고 오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적용하면 또 이거 어긋나는 겁니다. 그 원리하고.
되셨나요? 더 중요한 거는 결합자음에 논점이 있습니다. 왜? 자자자 할 때 아하고 오로 그냥 암기하시듯이 해버리면 요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요거 이거 어떻게 읽죠, 우리? 자, 지금 이것도 자자자다 아니다? 자자자예요. 그쵸? 자자자입니다. 아하고 오 넣어볼게요. 따롱인가요? 따롱? 따롱인가요? 아니거든요. 왜? 떡으로는 뭐예요? 16개 해당해요, 안 해요? 해요. 그때 뭘로 키웠어요? 들어가야죠. 띠롱빠이 하잖아요, 여러분. 띠롱빠이 다 하시잖아요. 많이 직진할 때. 아하고 오가 외운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다? 따롱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단순히 암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뭘 봐도 정확히 읽어요. 뭘 봐도. 아무리 예외가 많지만 원칙이 더 많은 예외는 없어요. 원칙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거. 지금 벌써 그 책을 아니면 시중 교재에 있는 자는 아하고 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벌써 두 개나 어긋났잖아요. 벌써 큰 틀이.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보고 모음의 예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있었어요. 한글 발음이 없는 모음. 얘는 발음을 좀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발음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얘도 일단은 받침이 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데 두 가지로 나눌게요. 여가 올 때랑 여가 오지 않을 때예요. 제가 여라고 읽긴 했지만 받침으로 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발음은 무조건 뭐다? 이라고 했었어요. 얘는 여를 제외한 거니까 이 여를 뺀 아무거나 와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왔어. 그럼 결론은 얘도 이렇게 생겨야 맞다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가 또 날아갑니다. 뭐하고 똑같이? 으하고 똑같이 어가 날아가요. 이렇게. 그쵸? 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양이 어떻게 된다? 요 모양이 된다는 거죠. 핑크로 이렇게 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으면 기존에 이 받침의 예외를 모음의 예외를 배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읽잖아요. K 하고. 그렇죠? 이거 받침 이 나왔네? K 하고 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읽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왜? 글자 그대로 읽긴 읽은 거거든요.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어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즉 어떻게 읽어줘야 아까 발음 적은 이유가 있죠. 제가 모음에다가 이로 발음해줘야 즉 자음이 키읔이니까 크이라고 읽어줘야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됩니다. 이거 단어 하나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장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별표 3개 쳐주세요. 단어에다가 크이 플러스 동사 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리안 하면 뭐였죠? 리안? 이제 안 봐도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바로 직전에 예문이니까 활용이 이제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크리안 하면 뭘까요? 그러면 크리안 공부한 적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동사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아까 예약하다는 뭐였죠? 예약하다? 쩡이 있었잖아요. 쩡. 이거 예약하다잖아요. 크이 쩡 하면은 예약한 적이 있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다 우리 우 모음할 때 두 있었죠. 크이두 하면은 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 아주 큰 도움을 줄 녀석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하자? K가 아니라 크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다른 자음이 오면 자, 요거는 어떻게 변하냐면 받침이 이렇게 오면은 여 빼고입니다. 이것도 모양만 보시면 돼요. 모양만. 요거 어가 모자로 점프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네. 어에서 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자로 점프하면 됩니다. 점프. 네. 자, 일단 순서는 요런데 얘도 어떻게 팁을 좀 제가 드릴 거냐면 앞으로 어떤 모양을 보면 어떤 단어를 보면 왼쪽 부분에 있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이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모음이다. 무조건 예외 없이 모음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뭐처럼 자에서 워가 있으면 가운데 워가 있으면 뭐처럼 우어 모음 했던 것처럼 얘도 예외 없이 왼쪽에 콩나물 하나 이 하나 이게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뭐다? 모음이다. 왜? 이거 없으면 뭐가 돼요? 이가 되잖아요. 우리 단모음 이. 이건 예외 없었잖아요. 이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시면 돼요. 하지만 콩나물 하나가 딱 와. 그러면 이때는 발음이 달라지죠. 발음이 하고 이때부터는 또
읽기 쉬워지잖아요. 자, 첫 자리에 첫 소리에 디귿이 들어가. 그리고 받침에 니은이 있어요. 그럼 첫 자리니까 디귿 넣고 마지막 자리 니은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던 하면 되겠죠. 던 하시면 돼요. 성조도 결정할 수 있어요. 중자 생음이니까 평성이 되겠죠.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에 그 예외에 있는 그 예문 칸에 크이 하나랑 던이 있죠. 그대로. 이거 두 개가 문장이 되잖아요. 또 걸어본 적이 있다. 무슨 삼청동길 아니면 가로수길 이런 데 걸어본 적이 있다. 어떻게 한다? 크이 던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예문 가지고도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모음 요거는 이거하고 좀 모양이 비슷해서 또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뭐였죠? 우리 짝대기 두 개 있으면 뭐였죠? 두 개? 위에? 으아였죠. 으아. 그러니까 디귿이 있으니까 드아였어요. 드아. 두 글자처럼 발음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드아. 여기에 니은이 와봐요. 그러면 느안이 되겠죠. 드안. 이거 아까 뭐였어요? 월이었잖아요. 월. 달. 기왕이면 한 페이지 또는 한 표에 논점을 가장 이렇게 좀 비교할 만한 걸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분을 할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단어들이고, 대표적으로 이게 그거죠. 드안 하면 두 글자로 하면은 읽어버리면 월이고 달이 돼요. 하지만 한 번에 한 음절로, 이거 한 음절이에요. 그렇죠? 던하고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걷다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음의 예외는 다 했어요. 다. 그럼 뭐 남았죠 이제 우리? 단모음의 예외 남았죠. 단모음의 예외. 자, 단모음의 예외는 이렇게 또 한 장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네모 형광펜 쳤던 거 보시면 됩니다. 형광펜.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에 하나가 있었고, 에 하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콩나물 두 개가 보이니까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아직 받침이 안 온 겁니다. 안 온 거예요. 이런 예문은 찾기도 힘들어요. 네, 빈도가 장모음에 비하면 확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오는 단어들은 그래도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받침이 올 때만 좀 주목을 더 하시면 돼요. 자, 받침이 하나씩 와볼게요. 오고, 오고, 오고인데 우리 그 세 개 중에서 그 세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 묶음을 지금 표시해 드린 겁니다. 얘의 받침이 오거나 얘의 받침이 오면 똑같아요. 얘는 두 개는 논점이 똑같습니다. 모양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왜? 쉬워요. 이건 바로 적을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받침이 있고 두 개가 있고 받침이 있는데 얘네 콩나물 두 개가 독수리로 올라가요. 이렇게 독수리로 변해요. 그럼 모양이 그냥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얘네 두 개는. 예. 그래서 발음만 어떻게 하자? 짧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어떻게 했죠? 요거 레 하고 읽어요. 짧게. 레. 아직 받침 안 왔으니까. 그쵸? 근데 발음이 받침이 얘가 왔어요. 자음으로서는 W로 시작하지만 받침에 마지막 자리에 오면 무조건 무슨 발음? 우였잖아요. 우. 그러니까 얘 에에다가 받침이 뭐라도 와도 좋으니까 오니까 점프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레오가 되는 겁니다. 발음은 모양도 이렇게 바뀌고. 됐죠? 자, 여러분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죠? 봄 뺀콘 까올리. 남성이라면 이렇게 했고 여성이라면 디찬 뺀콘 까올리 하죠. 자, 장모음부터 가볼게요. 빼가 되겠죠. 빼. 근데 얘가 단모음으로 바뀌어. 어떻게 된다? 빼 하고 짧게 얘기했죠. 아직 받침 안 왔어요. 근데 니은이 왔어. 발음은 어떻게 되고? 뺀 되고. 어떻게 바뀌기로 했죠? 뺀. 됐나요? 그래서 요 모음이 나중에 우리 특수부호 해가지고 태국어에서 요 자음 첫 자음 자리에 독수리 머리 요거 마이따이 쿠어라고 부르지만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독수리 머리가 올라오면 단모음화 보였잖아요. 이게 단모음화. 그렇죠? 발음 짧게 하시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역학조사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됐죠? 자, 그리고 뒤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주로 영어 같은 거 같고 예문 책에는 아마 캡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캡에다가 비읍도 그냥 버바이 마이 비읍이 아니라 지금 뻐가 왔잖아요. 뻐. 그렇죠? 뻐가 왔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그 발음을 잘 안 하는 일반적이라면 비읍이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쌍비읍이 왔다는 거는 뭔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 같은 거 차용할 때 우리 P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 뻐 받침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어찌 되고 독수리로 올라가고 발음은 그냥 캡이 되겠죠. 캡. 모자 쓰는 캡 있죠. 그걸 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나 나왔는데 요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얘는 장모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 변화가 장모음부터 있었잖아요. 어부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얘가 단모음이 되니까 어가 됐고 여기에 받침이 지금 왔는데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장모음이 일단 그대로 와요. 어가. 그러면 다음이 있고 요 어 모양이 일단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받침이 그냥 붙어요. 받침이 그냥 붙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콩나물 두 개가 다 독수리로 올라갔죠. 얘는 다 사라지고 그냥 독수리만 남아요. 첫 자리에 이렇게 다 사라지고. 다만 요 장모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볼게요. 예문 보시면 우리 요건 떠라고 읽죠. 떠. 그죠? 떠. 장모음이죠. 얘가 단모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떠로 바뀌었어요. 아직 받침 안 왔어요. 근데 받침에 이응이 왔다고 봅시다. 이응. 응이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되고? 당연히 떵이 될 것이고 모양은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지고 어 모양 그대로 요거 그대로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떠에서 그냥 이대로 오면 돼요. 그냥 오고 이응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사라지고 뭐만 넣어준다? 첫 자리에 독소리만 딸랑 넣어주면 돼요. 떵.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뭘 붙일 거냐면 우리 한 페이지 살짝 넘기셔서 35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35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쯤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떵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떵이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이성부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성조부호가 유형성조가. 근데 장모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 교재에는. 장모음은 저는 꼬박꼬박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말을 해놓고 왜 표시를 안 했냐. 이거 단모음이거든요. 발음이. 왜? 세상에 태국어에서 이렇게 단모음화, 부호하고 성 짓는 케이스는 단 1도 없거든요. 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을 때는 짧게 해야 돼요. 발음을. 그래서 요거 독수리가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사라진 케이스에서 사라진 케이스라서 우리가 요거 3개 있죠. 특히 요거 3개. 요거 3개. 요 3개 발음일 때 성조부호가 지금 없을 때는 독가 보여요. 성조부호가 없을 때는. 그쵸? 없을 때는. 근데 만약에 독수리에 성조부호가 오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게 다 사라진다라는 거. 요것도 우리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 교재에 이거 있는 교재 하나도 없어요. 어디까지는 있어도 여기까지 있어요. 독수리 머리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재에는. 하지만 이 논점은 아무 교재에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예, 다만 모음의 변화에서 어에다가 받침이 오면 뭐가 된다? 독수리로 변한다. 여기까지만 아세요 일단. 하지만 그래도 교재 보실 때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예외예요. 따지고 보면 발음의 예외죠. 제가 그러면 둘레, 여섯, 여덟, 10개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왜 넣었냐? 이 교재를 만약에 보실 때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언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계속 그거를 다 몰아놓은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적어도 제 교재에서 아 이건 확실히 단모음 요거 구분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다들. 하지만 시중 교재에는 다 장문 표시되어 있겠죠. 찾아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찾아보세요. 하다못해 화장실 헝남 같은 거 헝도 있을 거예요. 헝 같은 거. 헝도 다 장문 표기돼 있습니다. 자, 헝도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하고, 네, 하나만 하고 나머지 예외 모음 한번 해볼게요. 헝도 허에다가 그렇죠? 장모음이니까 허에다가 모음이 이렇게 허로 바뀌고 받침이 오게 되면 장모음 모양 그대로 와서 허 써준 다음에 이응 받침이 왔겠죠. 당연히 헝이니까. 그때 모양 사라지고 독수리 올라가요. 이때 아무 뜻이 없다는 거야. 아무 뜻이 없어. 이때는 헝은. 근데 이성부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발음이 헝 해줘야 뭐가 된다? 무슨 방, 무슨 실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도 꼭 구분해서 쓰시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자, 이게 뭐였다? 세 개 묶음이었어요. 묶음. 예, 어려운 것부터 해가지고 또 질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나머지 2개는 쉬워요. 뭐 있었죠? 아까 오하고 이건 장모음인데 오하고 또 뭐가 있다? 아가 있었잖아요. 요거 2개. 예, 그렇죠? 요거 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 원래 장모음은 요거였는데 단모음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받침이 안 온 겁니다. 받침 가볼게요. 받침이 왔어요.
얘는 지금 짝대기가 자음이잖아요. 자음 플러스 받침만 남아요. 이게 사라지고. 자, 그럼 이것도 어떤 모양이 된다? 결론은 자자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 아까 자자 자면은 아와 오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간주하고 자 자면은 오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그 오가 무슨 오다? 단모음 오에 또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죠? 단모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예외가 없이 그 교재에 있는 시중 교재대로 오 단모음 오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중요하냐? 여기에 만약에 모음이 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때는 결합자음이 되잖아요. 태국은 띄어쓰기 있다 없다? 없다. 잘 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한 자음이든 모음이든 한 자리 뒤까지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 보자는 겁니다. 왜? 뭘지 모르니까? 자자 뭘지 모르니까 진짜. 되셨나요? 자, 예문 갈게요. 이거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아까 뭐 했어요? 우리 숫자 6 뭐 있었죠? 혹 있었죠. 혹. 히읗하고 기억이에요. 물론 성조는 나중에 하더라도 혹 하면 6이었어요. 또 뭐 있었죠 아까? 뭐 적어놨는데? 아, 지가 적어놓고 몰라 또. 아, 이거 있었다. 요거. 어찌됐건 발음은 롯하고 발음되거든요. 얘는 성조는 삼성이고 얘는 일성인데 뭐다? 롯 하면 차였어요. 차. 그래서 아까 롱롯 할 때 차고였잖아요. 그죠? 자, 밖에 비 내리고 있죠? 비. 비는 태국어로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F 발음하고 니은이잖아요. O 느니까 뭐다? 펀 하면 돼요. 사성이에요. 얘는 왜? 고자음이 있잖아요. 고자음. 그리고 생음이잖아요. 적어도 나라마음이 받침으로 오면 우리는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자 뭐야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어서 혹이라고 읽을 줄 알았는데 아가 있어. 아 장모음 아가 있어요. 이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히읗이 되고 쌍기역까지는 되고 아가 되니까 흑가가 아니라 하가가 되겠죠. 하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발음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합자음에도 왜 세트 뭐 꺼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모음이 안 왔다고 봅시다. 그 결합자음 표에서조차도 그때는 오가 다 생략되는 겁니다. 물론 러는 예외가 돼서 나 뭐 논점은 좀 빼더라도 적어도 얘가 왔어. 만약에 꺼하고 리을이 왔어. 그럼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꼰입니다. 꼰. 왜? 리을이지만 받침으로 가면 니은 발음이잖아요. 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모음이 꼭 와야 됐었잖아요. 그래야 끌라가 되는 논점이 생겼고. 자, 자꾸 짚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복습도 하고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아 남았죠. 아는 그냥 하나로 점프해버립니다. 점프해요. 하나로. 이거 우리 자 까에서 까로 바뀌고 받침이 니은이 왔어. 요번에 니은이. 그러면 발음은 안 변하겠죠. 뭘로? 깐으로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로 올라가기로 했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깐이 됩니다. 깐. 얘는 뭐하고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 우어 모음 있죠. 우어 모음. 우어 모음하고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어떤 모양을 봤을 때 그러니까 또 뭔가 논점이 생기죠. 위에 콩나무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어. 그때 옆에 봤더니 우어가 있어. 그럼 예외 없이 받침이 없는 우어겠죠. 예외 없이. 그렇죠? 근데 워가 아니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 그때는 받침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모음이 아니라. 네. 모양은 아시겠죠?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런 예외가 생겼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태국어에 쓰는 필기 구조는 우측으로 써내려가는 구조였죠. 그쵸? 만약에 옛날에 이런 예외가 없었다면 옛날로 가볼게요.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쪽쪽쪽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태국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실수로라도 까 나다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이 원칙, 이 원리가 우리가 적용이 되면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아 이거 무조건 종자음이구나 받침이구나 음절을 구분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잖아요. 깐다 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가 답답하게 아 이거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들었어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유 없이 뭔가 만들거나 생기진 않는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끊어읽기 또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음절을 여기까지는 받침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우화가 있네. 그냥 우화가 있어. 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왜? 받침이 없을 때니까 이때는. 이런 원리를 좀 알아가자는 거죠. 원칙 원리. 됐죠? 자, 끝이요. 없어요, 이제.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한 단어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단모음에 잠깐 표로 가보실게요. 단모음에 33페이지가 되겠죠? 33페이지에 어디를 또 보냐면 우리 한글 발음에는 없던 발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였어요. 장모음에서는 였는데 단모음에서는 로 발음이 되겠죠. 얘도 모양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모양의 변화는. 단어로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 해당하는 예문이 없어요. 태국어에. 없어요. 안 쓴다는 겁니다. 근데 단어는 있는데요? 근데 모양 보세요, 여러분. 모양 잘 보세요. 요거를 제가 또 확대해가지고 좀 크게 써볼게요.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왼쪽에 꼬다리, 하나짜리 있고 이가 붙어 있다. 무조건 무슨 모음이라고 했죠? 장모음에 였죠. 그럼 요게 초자음, 요게 받침이겠네요. 응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응으로. 니은이 받침이죠. 그럼 어떻게 발음해요? 맞아요. 응은이죠. 길게 장모음으로. 근데 왜 단모음에 넣어놨을까요? 이거 차용합니다. 한자 은에서 왔어요. 은. 즉 은에서 와서 이거 발음은 태국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응은 짧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것도 시중교재 찾아보세요. 다 장모음으로 돼 있지. 되셨나요? 응은 하면은 뭐다? 돈이다. 또 뭐도 된다? 은도 된다. 어디다 넣었다? 단모음에 넣어놨다. 응은. 짝대기가 안 보이면 단모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나머지 예문들은 쉬우니까 한번 적용해서 읽어보시고, 자, 먹다라는 단어는 여기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나 볼게요. 먹다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바로 낀이었어요. 낀. 그죠? 낀이었고, 자,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단어들로 문장을 하나, 두 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커이 있었잖아요. 우리 커이. 그죠? 커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 표에서 우리가 예문을 만들어 볼 텐데, 자, 먹다가 아까 낀이었어요. 그럼 먹어본 적이 있다는 뭐였죠? 커이 플러스 동사니까, 자, 입모양이라도 한 번씩만 따라 해보세요. 자, 먹다는 태국어로 뭐다? 커이 낀 하겠죠. 됐다. 자, 커이 낀이고, 그런데 우리 여기 수식사로 빠르다 아까 하나 있었죠. 레오 할 때 빠르다. 다른 품사 하나만 더 넣어보자는 겁니다. 수식사로. 자, 빨리 먹다 일단 해볼까요? 빨리 먹다? 빨리 먹다니까 동사의 오른쪽에 수식사 넣어주면 되거든요. 낀레오 하시면 돼요. 그냥 낀레오. 이게 빨리 먹답니다. 근데 빨리 먹었던 적이 있다 또 하고 싶어. 그러면 크어이만 또 아까 제일 앞에 넣어주면 되니까 이런 수식사나 태국어는 형용사 부사의 품사 개념이 없고 수식사로 그냥 통칭해서 부르거든요. 동사도 뭐 상태 동사, 동작 동사 막 많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적어도 동사에 뭔가 빨리, 예쁘게 이런 거 할 때 다 오른쪽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빨리 먹다는 그래서 낀레오. 빨리 먹어본 적이 있다는 커이 낀레오.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유가 뭐였죠? 우유? 옆에 놈 있죠? 놈. 그럼 이제 낀에 대해서 뭘 먹었는지 목적어만 또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다 뭐죠? 우유를 먹다? 우유를 먹다. 를 먹다니까. 낀 놈이 되겠죠. 그죠? 낀 놈. 근데 우유를 빨리 먹다 해볼까요? 낀 레오 놈일까요? 동사구는 붙어 다니거든요. 즉, 낀 놈이 우유를 먹다죠. 그럼 오른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레오를. 낀 놈 레오. 우유를 빨리 먹었다가 되겠죠. 우유를 빨리 먹었던 적이 있다 해볼까요? 그러면? 크이 낀 놈 레오. 어순이 지금 변한 게 있나요? 어순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단어만 쏙쏙쏙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어순의 예외도 조금씩은 있어요. 조금씩은. 그런 것들만 그때 가서 또 정리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한테 단어장 같은 것도 활용법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청난 활용법을 우리가 하나 또 터득한 겁니다. 단어장이 있다고 해서 영어 단어장처럼 그거 외우고 그 예문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페이지에 단어가 적어도 10개 정도는 있을 거거든요. 뭐든 어떤 단어장이건 장문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저 알잖아요. 주어 알잖아요. 봄, 디찬 다 알잖아요. 크랍, 카 다 알잖아요. 존댓말 알잖아요. 이런 거 넣어가지고 주어하고 진짜 그것만 넣으면 돼요. 해볼까요? 봄, 거의 낀놈 레우 크랍 저는 우유를 빠르게 마셔 본 적이 있어요라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여기다 시간이나 장소, 어제, 오늘, 어디에서 이런 시간과 장소는 사이드로 배치만 시키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게 스타트는 뭘로 했어요? 사실 동사 하나로 한 거예요. 낀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여기다가 조동사 넣어주고, 전치조동사면 앞에 넣어주고, 목적어 있어. 목적어를 넣어주고, 이게 동사 구니까. 부사 있어, 수식사 있어, 수식사 넣어주고. 이렇게 끝난 거예요. 사실 주어 있으면 주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존댓말 끝에 넣어주면 되는데, 장소 같은 거 있죠? 뒤에 넣어주면 돼요. 보편적으로 뒤에 가니까. 자, 시간 있어. 시간 앞에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주어 들어가면 돼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아홉, 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동사 하나로. 뼈대가 중요하다. 자, 됐죠? 예약하다가 아까 쩡이었어요. 그럼 낀 대신에 아까 쩡만 넣어도 돼요. 그러면 크이 쩡 레우. 빨리 예약한 적이 있다가 되겠죠. 또 연습하십시오. 네. 지금 장문 시간, 문법 시간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글자를 먼저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뭐가 남았어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가 남았죠? 잉여 모음이라고 하는 기타 모음이라고 하는 녀석 이전에 34페이지 잠깐 볼게요. 네, 34페이지. 34페이지가 뭐냐면, 자, 34페이지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 이거 7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7번까지 있는데 어떻게 묶냐면, 자, 1, 2, 3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네, 뭐죠? 당연히 장모음이죠. 장모음 당연히. 자, 5, 6, 7번 묶으세요. 단모음입니다. 자, 4번은 뭐였어요? 그냥 따로 우리 응언 발음 어떻게 하자? 실질적으로 단모음이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모음의 변형 모음의 예외들은. 그렇죠? 자, 말씀으로 한번 또 쭉 드리면, 으하고 어하고 우아가 모음의 장모음에서 세 가지 예외가 있었고, 단모음은 오, 아, 그리고 요거 세 개 뭉쳐서 세 개였잖아요. 그렇죠? 통으로.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어가 날라가서 옆에 받침만 써주면 되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여가 올 때랑 여가 아닐 때. 여가 아닐 때는 왼쪽에 콩나물 하나, 모자, 요 모양. 요거는 무조건 무슨 발음이다. 이제는 모음이라는 거 챙겨주시고, 우와 마찬가지죠. 위에 콩나물 하나 사라진다. 뭐가 오면? 받침이 오면 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 같은 경우에는 모음 부어가 다 사라지고 자음과 자음만 남는데, 이때는 뭐에 주의하자? 옆에 모음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되, 모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거나, 어떤 우리가 이런 거에 옆에 예를 들어 자음이 있고 뚜와 같이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단문 읽기 해볼 거거든요. 그때 끊어 읽기 기준은 뭐로 삼자? 모음으로 삼아야 돼요. 첫 번째가 모음으로 끊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음절 단위로 끊어 읽을 때 눈으로 잘 들어와요. 초반에만 고생하시면 돼요. 우리 사서 고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만 조금만 지루하고 힘들고 귀찮더라도 고생해 주시면 원서도 하다못해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을 수 있고, 서칭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책들, 교재들, 뭐 누가 무슨 얘기 하더라, 뭐 하더라, 누가 맞더라, 틀리더라 다 제껴놓고 내가 스스로 태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급이 바로 되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아는 두 개짜리 단모음이 하나로 그냥 점프한다. 그리고 받침 써주면 되고, 나머지 것들 논점이 있었죠. 그거 복습하시거나 영상 다시 보시면서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뜻하고 단어만 외우세요. 요거는 보세요.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녀석인데, 별표 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 떡 있죠, 떡. 요거는 무조건 별표입니다. 아까 왜 크의 별표 3개 쳤잖아요. 얘기도 3개 똑같이 주세요. 3개. 이걸 아시는 순간 또 우리가 장문을 하는데 또 멀티가 됩니다. 아까는 크이를 넣어가지고 동사를 넣었잖아요. 요번에는 떵을 넣어가지고 동사를 넣으면 그거 예문이 됩니다. 자, 낀 먹다였죠? 레우 빠르다였죠? 떵낀 레우 하면 뭐다? 빨리 먹어가 됩니다. 먹어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조동사를 알면은. 자, 외우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는 외울 게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모음은 전부 끝이에요. 사실은 전부 끝이다. 뭐냐면 요거 우리 페이지로는 36페이지가 되겠죠. 네, 36페이지 잠깐 보시면, 일단은 우리 또 불필요한 건 없애고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37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기타 모음 2 해가지고, 이 기타 모음 1과 2가 왜 우리 모음엔 32개가 있고 8개는 일단 제끼고 24개부터 시작했었잖아요. 8개 제껴놨죠.
이 24개는 우리가 완벽히 원칙과 예외까지 지금 마친 겁니다. 더 이상의 논점은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8개가 우리 신에게는 8개의 모음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4개, 4개로 또 나눴었어요. 그때 4 플러스 4로. 근데 여기서 4에다 x를 쳤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바로 이 기타문 2번입니다. 아직 지금은 거의 사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하지만 요 앞에 것만 몇 개 단어 쓰인 거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싹 예쁘게 지우세요.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치시던. 나는 그래도 나는 정말 태국어 어학으로서 뭐 학위까지 좀 따고 싶거나 정말 학문으로서의 어학을 나는 뭐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지으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 보실 일이 없어요. 앞으로. 네. 태국 사람이 태국어를 전공했을 때 2, 3학년 정도 가야 그때 나오는 어떤 논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단어로 그냥 알아볼 거예요. 생긴 거는 지금 뭐처럼 생겼죠? 더처럼 생겼잖아요. 더. 근데 쭉 밑으로 칸을 내리니까 뭐가 된다? 르 또는 리 또는 러. 발음도 가지 각각처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르, 어떨 때는 러, 어떨 때는 러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일단 모양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더로 시작해서 내려간다. 요거 중요한 요것만 알아두세요. 왜냐면 얘는 월 아니면 요일 이런 어떤 표현에 등장하는 어떤 자음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문을 봤더니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모음이 들어가요. 자, 지금 모음이라고는 했는데 특이한 게 여기 써있네. 자음처럼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하지만 왜 모음으로 불효에 가 있냐? 잉여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태국어 문법상에 그렇게 편제가 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자? 계절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써있는 대로. 어떻게요? 르두 하고 르두 하시면 됩니다. 네, 제 여기 PDF는 지금 우가 없는데 교재에는 우가 정확히 잘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르두 하면은 계절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음 공부하시는 분들 하셨던 분들 우리 꺼까이 하듯이 대표 단어 배웠었잖아요. 써라고 하는 쌍시옷의 고자음이 있었죠. 그 대표 단어가 바로 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추도사, 무도사 할 때 그 도사요, 도사.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아시면 또 세대가 또 저로 이제 세대로 압축이 되는데 저는 이 단어만 보면 왜 이렇게 배추도사, 무도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시절이 그립다라는 거고. 그래서 발음은 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르두 또는 르시 하고 발음하시면 이런 뜻이 있는데 요거는 단어로서 암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국 잉글랜드긴 하지만 그 차용을 그대로 앙크릿이라고 합니다. 앙크릿 이렇게. 근데 리을 발음이 또 좀 묻혀가지고 그냥 앙깃 이렇게 들려요. 앙깃 이렇게. 마치 결합자음처럼. 지금 결합자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리을이니까 그 논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자음을 알고 나면 그래서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끓이타고 네, 되셨죠? 결합자음을 알아두시면 진짜 세상 편해지실 겁니다. 읽으시는데 적어도 한 세 달 정도만 꾸준히 복습만 하신다면 기초적인 어떤 원서 아니면 발음이 없는 것들은 슬슬슬 읽으실 수 있습니다. 속도야 개인차가 좀 심하긴 하죠. 평소에 복습을 많이 하시면 빨리 읽으실 수 있겠죠. 욕심 한번 부려보십시오, 여러분. 자, 뭐가 남았죠? 기타 모음 1이 남았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일단 논점을 좀 볼게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발음은 한 번씩 따라해 봐야죠. 아우, 아이. 이거 보셨죠? 아우, 아이. 제가 길게 읽었나요? 짧게 읽었나요? 짧게 읽었죠. 그럼 단모음이죠? 자, 우리 장모음과 단모음에서 12개씩 있었는데 그러면 단모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당연히 단모음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얘는 발음은 단모음이지만 뭐는 성조 적용은 장모음으로 한다라고 해서 자, 요 표 옆에다가 이렇게 적읍시다. 발단 성장 또는 발단 성생으로 편하신 대로 적으세요. 저는 발단 성장을 했거든요. 발단 성장. 즉 발음은 짧게. 어떻게? 성조는 뭐하게? 길게. 발단 성장. 그 말은 생음 처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음 처리. 이게 더 좀 어떤 효율적인 게 뭐냐면 이 아우, 아이에는 받침이
올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 말은 무조건 생음 처리를 한다니까. 몇 성 아니면 몇 성만 나오겠다. 무형 성조일 때 몇 성 아니면 몇 성만 나오겠다. 생음 처리니까 평성과 사성 아니겠습니까? 어디 갑니까? 그 원칙이? 안 가요. 끝까지 가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디도 못 끼어서 장단에도 못 끼어서 그래서 기타 모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얘네들 4개는 뭐고 모음도 아니고 뭐 자음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얘네들 아까 4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타 모음들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자, 일단은 짧게 발음한다. 암, 아우, 아이, 아이. 됐죠? 그 논점 자체는 그렇고, 자, 예문 한 번씩만 보실게요, 이제. 쓰는 방법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암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 뭐가 올라가면 우측 상단에 항상 써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써주시고, 아 써주시면 암이다. 라는 거. 그리고 아오 같은 경우에는 모양에 주의하시자고 했어요. 언제부터? 단모음 배울 때. 콩나물 2개가 딱 달리는 순간 뭐가 된다? 어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없어지면 아오니까 그때 좀 주의하자라고 해서 한번 터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오였고요. 아이, 왼쪽으로 삐지는 아이. 아이, 왼쪽으로 말리는 아이. 그런데 우리 장모음에 뭐가 있었죠? 오가 있었잖아요. 오, 그렇죠? 오, 얘는 오른쪽으로 삐친다. 장모음 오는. 그렇죠? 그래서 오고, 네, 이렇고 모양 보시고 구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요 동그라미 아이 있잖아요. 말리는 아이. 얘는 태국어에 통틀어서 20개밖에 없어요. 마치 모처럼 야, 유, 양, 약 논점 4개 단어밖에 없는 것처럼 태국어에는 이 아이 말린 단어가 20개밖에 없다는 건데 실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받아쓰기를 차이라고 해요. 차이. 그럼 아이는 내가 2개인 거 알아. 말리는 거, 삐치는 거. 그러면 과연 뭘 쓰겠냐 이거죠.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쓰기는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자, 단어를 한 번씩 예문을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짬이죠. 짬. 그죠? 짬인데 당연히 성조는 평성이죠. 왜? 중자음이나 저자음이나 나오게 되면 무조건 평성이죠. 하지만 고자음 여기 가오라고 있지만 고자음이 나오면 무조건 몇 성이다? 4성입니다. 근데 왜 성조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쓰일 때는 발음을 3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는 제 멋대로 다 했어요. 현지인들이 하는 발음으로 웬만하면 다 가려고 한 거예요. 제 맘대로. 그래서 이 성조부호는 발음은 3성으로 하는구나. 하지만 계산은 4성이 맞다라는 거. 네, 요거 기억하시고 마오 있고 까오 있고 다 평성이죠. 그런데 유형 성조일 때는 이렇게 다른 발음이 나니까 요런 건 그때 가서 우리 유형 성조 배우고 나서 또 읽어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의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유형 성조긴 하지만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자, 짬은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단어는 캄이라고 합니다. 요거 2개 가지고도 문장 만들죠. 자, 단어를 기억하다 동사 목적어니까 단어를 기억하다 어떻게 한다? 짬캄이 되는 겁니다. 짬 뒤에 사람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든 그거를 기억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했던 적이 있다. 뭐뭐 했던 적이 있다. 커이 있었잖아요. 커이 짬캄 단어를 또는 말을 기억했던 적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떵 있었어요. 조금 전에. 떵 짬캄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 머스트가 됩니다. 또 조동사의 중요성 너무너무 강조시켜 드려도 모자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오 모음 가볼게요. 가오 하면 그 사람이었어요. 오, 주어 자리에 이제 들어올 수 있네. 가오. 그는 해야 한다. 기억을, 단어를, 말을. 가오 떵짬캄 끝. 됐죠? 그는 단어를 기억했던 적이 있다. 가오 커이짬캄 됐죠? 자, 다음 단어 보실게요. 마오 취하답니다. 제가 이거 평소에 옛날 같으면 뭐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쓰는 단어였을 것 같은데요. 취하다예요. 그러면 커이 마오 하면 뭐다? 커이 마오 하면 취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막 파티야. 오늘 너 꼭 취해야 돼. 안 취하면 집에 못 가. 떡 마오나? 떡 마오. 취해야 돼. 그죠? 그리고 까오 하면 긁다인데 요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까올리 요게 뭐 긁다 리를 긁다 요거 아닙니다. 까올리는 음절에서 온 거라고 했어요. 코리아 같은 거에서. 그래서 의미는 까오만 하면 긁답니다.
극다예요. 동사고. 자, 그리고 요 I의 예문 보시는데 요거 나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장모음으로 발음은 합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자, 나이하고 이성으로 발음하시면 뭐뭐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요 나이의 왼쪽에 이거를 꼭 적어줘야 돼요. 동사 플러스를 꼭 적어주세요. 이래야 이때 의미가 나이는 할 수 있다가 됩니다. 물론 뭐 해도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쓰는 표현이 할 수 있다니까. 자, 기억하다가 짬이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짬다이가 되겠죠. 그렇죠? 짬다이. 자, 뭐를 기억할 수 있다? 자, 동사는 명사가 목적으로 동사구는 붙어 다닌다고 했으니까 짬캄이라고 만약에 단어를 기억하다라는 동사구면 이거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짬캄이죠? 그러면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 짬캄다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카오 짬캄다이. 됐나요? 자, 카오를 이번엔 목적으로 써볼까요? 캄 대신에 목적으로 가면 그 사람을 기억하다. 뭘까요? 짬카오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 만들어 볼게요. 또 분리시키면 안 되죠. 짬카오다이 되셨나요? 자, 짬 뒤에 사람이 와요. 피무 넣어볼까요? 짬피무 하면 피무를 기억하다예요. 목적어니까. 자, 나는 그 사람 넣어볼게요. 주어 자리에 그 사람. 카오 그 사람은 기억해요. 피무를 할 수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카오 짬 피무 다이. 끝. 됐나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지만 그 옆에 뭐가 있죠? 의문조사라고 해서 얘는 어딘가에 물음표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네요. 의문조사의 중복을 시키든 아니면 옆에다가 물음표. 얘가 보이면 문장 끝에 보이면 무조건 물음표입니다. 태국어에 띄어쓰기 없고 문장 부호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물음표가 이 마이거든요. 네, 요거 물음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예문을 만들었건 간에 끝에 가서 마이 하나만 딱 붙여. 그럼 또 뭐가 돼요? 멀티가 돼요? 안 돼요? 멀티 되잖아요. 수도 없이 지금 우리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모함과 동시에 자음, 모음 여러분 외우셨죠? 외우면서 문법 공부도 지금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장문 같은 거. 이거 다른 수업이나 어떤 뭐 그런 경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자, 피무 기억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자, 할 수 있어요니까 나이하고 마이는 붙어 다니겠다 안 붙어 다니겠다? 붙어 다니겠죠. 물음표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이도 문장의 끝에 가서 지금 아까 평소문일 땐 쓰였고 마이는 물음표니까 다이보다 더 끝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상으로도. 나이 마이. 그래서 할 수 있냐? 또는 그래도 되냐?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왜 마이는 또 삼성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자상으로는 허하고 뭐 우리 그거 허남 단독 저자음이었잖아요. 사성 처리하는 거. 근데 왼쪽에 아이가 있으니까 히읗은 발음 안 되고 미음 써주시고 아이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발음은 짧게 하지만 성조는 생음이잖아요. 생음이니까 고자음 따라가서 사성은 맞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화에선 삼성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삼성 표기 해놓은 겁니다. 오타 아니에요. 자, 나이 많이 배웠죠? 기억할 수 있으세요? 기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한다? 짬다이 마이. 됐죠?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6개월을 넘게 했어. 그리고 시험도 다 합격하셨어. 그리고 나서 잊혀지는 순간 피무 기억하세요? 하고 제가 여쭤보겠죠. 여러분들한테. 짬 피무 나이 마이 크랍 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고 제가 우리 공부하는 중에도 많이 말하겠죠. 짬 캄 다이 마이 크랍 단어 기억할 수 있으세요가 되겠네요. 됐죠? 자, 세 번째 마이 있죠. 마이. 요거는 또 같은 마이잖아요. 한글은. 하지만 뭐가 다르다? 성조가 다르잖아요. 마이. 요거는 많이 하실 거예요. 마이. 뭐뭐가 아니다. 마이 플러스 동사 형용사예요. 얘는 위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를 또 멀티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지 않는다. 마이 짬이 되겠죠. 요거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도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마이 짬. 취하지 않았다 또는 취하지 않았다라는 마이 마오가 되겠죠. 마이 마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정문 만들고 연습하시고요. 자, 의문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이거 나오니까 또 예문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는 의문사도 있잖아요. 당연히 물음표가 또 있어야죠. 뭐처럼? 아까 마이 요거처럼 물음표를 딱 적어두세요. 일단 1차적으로.
자, cry라고 읽으시면 일단은 결합자음이잖아요. 커하고 러가 만나면 으가 들어가기로 했고, 왼쪽에 쓰이는 i가 오는 그런 모음이니까 크르 끝났네요. 크 하고 리을만 우리 결합점 썼었는데 i가 들어가니까 cry라고 읽고, 성조는 앞에 걸로 무조건 간다고 했죠. 저자음은 태생이 평성이었고 얘는 생음이니까 태생대로 가죠. 그래서 cry 하면 누구였어요. 자, 누가 피무를 기억해요. 피무를 기억해요. 누가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의문 대명사격으로 cr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cry 짬 피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다이를 끝에 넣어가지고 누가 피무를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cry 짬 피무 다이라고 끝내면 됩니다. 요때 다이마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cry 자체가 물음표 표시해놨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번엔 피무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한다? 피무 짬 목적어 자리에 cry 있으니까 cry를 넣어줘야 돼. 목적어 자리니까 자리가 피무 짬 cry die. 피무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나요? 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판서 자체가 좀 지저분하고 좀 뭐 눈에 거슬리시더라도 내용으로 그냥 눈 감고 들으세요. 네, 판서는 제가 봐도 좀 어지럽고 답답하네요. 네, 근데 뭐 칠판에 적거나 하면 좀 덜 할 텐데 색깔이 막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이거 보고 오늘 과제 드리고 마칠 것 같은데, 요거는 마이죠. 얘도 또 마이예요. 지금 한글의 마이가 이 두 칸에 몇 개가 나왔다? 하나, 둘, 셋. 이거밖에 없을까요? 또 있어요. 더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성조가 중요하다. 왜? 일성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마이 하잖아요. 새롭답니다. 새롭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단어를 만약에 공부하고 있어요. 단어가 아까 뭐였죠? 단어가 캄이었죠. 캄. 그러면 수식사나 뭔가를 단어를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무조건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건 명사를 수식하건 무조건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죠. 새 단어 해볼까요? New word. 새 단어? 어떻게 한다? come 하고 my 하고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뒤에서 수식해서 come my 하면 새로운 단어입니다. 동사 뭐 넣을까요? 리안 넣어볼까요? 공부하다? 리안 come my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됐죠? 새롭다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사람이 우리 콘이었죠. 콘도 사실은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자음으로 끝났죠. 뭐가 생략돼 있죠? 오잖아요. 오. 사람이잖아요. 그래, 사람. 단모음 오. 저자음의 태생은 평성이었고 니은 받침이니까 생음이니까 평성. 콘. 그렇죠? 콘마이 하면 뭐다? 새 사람이요. 뭐 신입 직원이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건 콘마이예요. 됐죠? 친구는 뭐였을까요? 우리 친구. 아니다.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단어 읽기나 읽기 위주 빨리 우리 끝내고 이렇게 놉시다. 노는 것도, 만들면서 노는 것도 이렇게 놀고. 자, 이런 것들은 성조 보호가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유형성조 마치고 읽어보시면 정확하실 텐데, 실제 회화에서는 단모음으로 지금 우리가 써있긴 하지만 아까 왜 나이도 있었죠. 나이.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장모음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음되는 녀석들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금 하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하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받침을 우리가 아우, 아이 받침이 올 수 있었다 없었다? 원칙적으로 올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브라테 타이 할 때 이거 없어도 타이거든요. 근데 왜 열을 붙였냐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잖아요. 적어도 나라 이름이고 옛날에 태국의 이름이 우리 시암이었어요. 시암. 국호가 시암을 사이암이라고 읽는데 요게 우리 왜 그거 있었죠. 그 결합자음에서 선도자음 부분에서 나중에 가서 성조랑 무형성조 맞힌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예문으로 또 나올 거예요. 사이암 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 시암이었습니다. 국호가 타이 이전에 여기에서 바뀌면서 자유라는 뜻이 있는 타이를 갖다가 쓰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넣으려고 넣은 겁니다. 열을. 없어도 발음 타이잖아요. 이런 거 빼고는 물론 또 다른 단어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있는데 이런 거 빼고는 뭐다? 받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20개는 유형성조 끝나면 한번 다시 보세요. 성조가 없는 것들을 읽을 수 있겠죠. 야, 이런 거 중요하죠. 또 마음 같은 거. 오늘 과제는 제가 아까 잠깐 비춰드렸는데
결합자음 그동안에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저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뒀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결합자음을 처음 배우고 나서 우리 뭘 적었죠? 발음을 먼저 적었어요. 무슨 발음? 결합자음의 발음을 적었죠. 하지만 우리 장, 단, 모음의 뭐까지 배웠죠? 예외까지 배우고 모두 배웠다. 4 플러스 4인 예외 모음, 기타 모음까지 배웠죠? 배웠어요. 그럼 우리 적어도 뭘 할 수 있다? 다 적을 수 있어요. 왜? 이 표 자체가 통으로 받침이 지금 있어 없어?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없다는 거는 여기까지는 다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나아간다면 사실 이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이까지가 원칙적인 숙제인데 그 중에서 장모음이 예를 들어 있잖아요. 장모음이면 또는 생음이면 우리 성조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발음은 일단 다 적어. 예를 들어 크라이 여기 있네. 크라이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크라이 끝. 근데 무형성조니까 한번 계산해봐야겠다. 다 무형성조고 요 아이 모음은 성조는 장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보고 생음으로 끝났으니까 태생대로 평성 이렇게 표시만 해주자는 겁니다. 뭐는? 장모음은. 되셨나요? 요게 오늘 과제입니다. 하셔가지고 또 캡처나 이렇게 찍으셔서 또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 프리뷰를 좀 해드리면 그러면 성조할 차례죠. 다른 거 없네요. 드디어 우리가 악몽 같은 자음 모음을 다 마치고 성조를 가는데 거기서는 특히 암기할 건 없어요. 별로. 하지만 제가 계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안 해도 좋고 적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이번 주도 이 결합자음 과제가 별로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대신에 책에서 공부하실 때 아까 제가 예문 만들어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봐 주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또 마치도록 하고요.